말 그대로 전면 철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진구역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필지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복잡했는데 이거를 대규모 통합 개발을 함으로써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아까 4, 9, 10, 11, 18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서울 도심입니다. 도심. 한양 도심이고요. 도시정비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정비 수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24년 4월 18일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본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요약과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멤버십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장, 지역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멤버십용으로 올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냈었거든요.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 행당동, 은봉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수동, 용납동, 송정동까지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리고 과거 정비 예정 구역이라든지 앞으로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을 이제 최신 고시문이라든지 최신 용역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모두 단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본 자료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연구보고서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연구보고서를 참고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보고 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심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도심지 그리고 도시정비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꼭 이 원본 꼭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도시정비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재개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택정비형,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형.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당연히 그 목적이 다르겠죠. 이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정비형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상업과 공업지역의 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공급보다는 이렇게 상권 활성화 이러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아니는데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낙후된 도심 기능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로와 공원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를 통해서 부족한 상업과 업무 공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 정비형은 주거지 개발이라고 치면 이 도시 정비형 사업은 직장가 그리고 뭐 락도 관련돼 있죠.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이 녹지공간 확충은 주택정비형이든 도시정비형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녹지축 이 녹지공간 확대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일종의 이 전면 철거 재개발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1973년도에 총 이제 18개 지구를 우선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도심 재개발법이 도입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도시정비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름도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2003년도까지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렸고요. 그때 2003년도부터 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여기 들어보셨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고 명칭이 2018년도에 다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고 일단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업과 업무 시설을 공급하고 이제 이 청계천과 같은 인프라 개선, 공원과 도로 이런 하천 이런 정비 물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서울시 내에는 총 여기 보시면 5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이 서울 도심지 있죠. 서울 도심지에 309개소로 총 58.5%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서울 도심부랑 도심부 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쪽이죠. 딱 서울을 봤을 때 강하라 상업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강하라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한양도성 도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도심 중 하나죠. 3도심 어딘가요? 한양도성 도심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총 3곳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바로 이곳이죠. 여기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삼각 3개가 3도시입니다. 3도시 중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 굉장히 넓은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사, 여러 문화재도 많이 위치해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은 이 한양도성 도심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총 구분도 이렇게 도심지냐, 도심지 외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528개 중에서 309개소가 도심지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도심지에는 과거에 총 165개소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165개 곳이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29개소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만 76개소, 이것은 미시행입니다. 미시행. 76개소가 미시행 중이다. 그리고 존치구역도 39개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시행지를 잘 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 세운재정구역 촉진지구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문이 나왔었습니다. 2023년 5월에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동대문 주변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어딘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도심부, 이 헥타르죠. 헥타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심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구역 지정이. 그리고 미시행지구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미시행률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영등포가 제일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촌, 청량리, 용산, 그리고 도심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미시행률이 높은 곳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영등포도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도심부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구역은 존치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세운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 대부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명동 관광특구라든지 여기 성동 뭐 이런 데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노란 색깔은 이미 사업이 추진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도심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시면 이 동대문 주변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정비예정구역이 확대가 되었다. 이곳이 원래는 정비예정구역이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기 이 간수동과 여기 충무로 일대만 이 정비예정구역이었는데 확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여기 1번 남대문 5가 북측과 여기 뭐 연지동, 충신동 이 일대죠. 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정비예정구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흔히 이 주택 정비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수법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할 텐데, 이 혼합형과 소단위 정비형 가능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혼합형 가능 지역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이곳이라든지 뭐 특정 일부만 소단위 정비 가능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수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형 정비라든지 소단위 정비, 그리고 보전형 정비 이렇게 나뉘거든요. 일반형 정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면 철거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사업지구 지정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단위 정비는 당연히 소단위만 필지, 기존의 도로망과 필지 패턴 등 지역 특성을 맞춰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대규모라고 하면 이건 소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존형 정비는 아무래도 이 보존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존할 것들은 보존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잔여 부지에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말
말 그대로 섞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구역에 특정 구역을 했다 치면 여기 모두 일반형 정비냐 아니면 소단위 정비냐 보존형 정비냐 세 가지 중에 택 1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구역이라 하더라도 이곳은 일반형 정비를 하고 이곳은 소단위 정비로 하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존형 정비도 마찬가지죠. 일반 정비형 안에 어떤 특정 구역은 보존을 해야 할 곳들은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정비지구가 뭔지 개념, 뭐 용도, 그리고 뭐 개방형 녹지 확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차별점 다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해놨겠죠. 그래서 일반 정비지구라든지 소단위 정비지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단위 관리지구, 이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구냐 정비지구냐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되고, 그리고 보존지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죠. 그래서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단위 관리 방식,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나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 정비형이 나뉜다. 일반 정비형은 대규모 공동개발이라고 하면 소단위 정비형에서 소단위 관리구역은 기존 대지 내에서 건축행위, 그리고 소단위 정비잖아요. 그래서 중소규모 공동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존정비는 역사문화 유산 보존을 전제로 한 대규모 공동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할 것들은 보존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개발 규모라든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은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이라고 했잖아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는 2025가 있었거든요. 2025에 비해서 이번 2030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정비 같은 경우는 2025 기본계획에서는 평균 약 4,000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면적에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존비도 약 지금 면적 제한이 없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개발형 녹지 의무 확보 비율도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서울 도심부는 뭐 획지 면적이 30% 이상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생겼습니다. 건폐율도 뭐 60% 이하였으나 이 50% 이하, 이런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도심의 정비 정책 변화, 그리고 혼합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합형 정비 수법의 추진,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도심지 크게 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 양적 확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동대문구 일대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016년도에 이 부분은 해제가 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제구역을 다시 재지정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인센티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간의 힘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 높이라든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양적되고, 질적 개선은 무작정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비사업 추진 시 30% 이상은 녹지 확보 의무화를 했습니다. 의무죠. 의무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정비형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형 모두 이 녹지 확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녹지 확보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일반 정비형이라든지 소규모 정비형 그리고 보존 정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혼합형 정비수법, 결국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지구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비수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정비형이라든지 소단위 정비형, 보존 정비형 등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대부분 사실 이곳들도 지금 정비수법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특정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만 이제 소단위 정비형 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혼합형 가능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전에는 일반 정비형이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이 혼합형 가능 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정비사업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건 뭐 주택정비형도 마찬가지죠. 뭐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도 대거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추진은 잘 될지는 미정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이 주택정비형에서도 계속 녹지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도시정비형도 마찬가지다. 한양도성 도심지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동대문구 일대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재지정을 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해제된 곳인데 재지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대문구, 여기도 재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정비형을 적용을 확대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합형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소단위 정비형 적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단위 정비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소단위잖아요. 근데 일반 정비형은 대규모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 정비형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은 정비 사업을 확대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혼합형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데 2001년 도심 재개발 기본 계획부터 2004년, 2010년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2023년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200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철거 재개발 가능구역, 뭐 기정 재개발 가능구역 이런 식으로 명칭이 많았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이제 혼합형이 도입이 되었고요. 최근에 지금 이 혼합형 가능 지역이랑 소단위 정비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혼합형 가능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정비, 소단위 정비, 소단위 관리, 부정정비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또 중요하죠. 기존에 소단위 정비형이었던 것을 혼합형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충무로, 그리고 을지로상가, 소송, 남대문, 간수동,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를 기존에는 소단위 정비형이었으나 이거를 혼합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결국은 이 혼합형 가능 지역에 일반형 정비가 포함되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합형으로 변경된 곳들은 일반형 정비, 그러니까 대규모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정구역을 재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혼합형으로 신규 지정을 했죠. 이것도 다 혼합형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간수동, 그리고 이 남대문구역, 을지로 3가, 충무로 일대는 기존에는 소단위 정비형이었으나 2023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혼합형으로 됐다. 그래서 보시면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 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 정비 사업 때문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정비형이 포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정비 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가능식으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2010년도 해제구역이었던 곳들을 재지정을 했는데, 예정구역으로 재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모두 혼합형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도심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제지역의 예정구역을 재지정을 하고 혼합형 가능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지동이라든지 인이동, 충신동, 효제동, 종로 4호가, 오상동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가 주요 용도 부분.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문화 보존 지역, 갈색깔은 역사 문화 보존 지역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도심 핵 지역, 빨간색은 도심 상업지역, 여기는 도시 서비스 지역, 도심 주거지역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 핵지역은 업무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겠다. 그래서 주용도로는 업무, 숙박, 문화, 주거시설, 그리고 도심 상업지역으로는 당연히 도심 상업기능과 가로의 특성을 유지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판매라든지 위락, 문화, 숙박, 업무,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도심의 이 트렌드를 보시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거 확대입니다. 주거 확대. 이게 자족적이라 하면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상업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자족적 주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를 확대하겠다. 미래 산업 기반을 형성해서 지금 낙후된 이 도심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주거 주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유지를 했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차 완화라든지 인센티브, 요율 상향 등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또 중요하죠. 결국은 이 지금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도,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는 아파트 개발보다는 뭐 신축 오피스텔이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1, 2인 가구들을 위한 신축,
고층 오피스텔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발 트렌드를 보시면 알 수 있으나,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 도심 최근에 현재 도심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복수의 주용도 제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시면 다 주거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역사문화 보존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주거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의 주용도를 제시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 주거도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서울 도심지가 낙후된 이유가